방송국 앞으로 와. 여기서 기다릴게.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희망을 잃지 않고 작은 라디오에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라디오의 힘을 믿습니다. 언제나 KBS 당신 곁에 라디오. 재난방송 주간방송사 KBS는 늘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박태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박태원입니다. 오늘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선두 LG와 공동 2위 SSG의 대결이 눈길을 끕니다. 두 팀의 경기 현재 7회 초인데요. LG가 점수를 많이 냈습니다. 13대 0으로 LG가 SSG에 앞서 있습니다. 또 다른 공동 2위는 KT는 최하위 기아를 만났는데요. 기아가 이의리를 앞세워 연패 탈출이 가능할까요? 네, 경기 6회 말이고요. KT가 4대 1로 기아에 앞서 있는 상황입니다. 4위 삼성은 한화의 주중 3연전을 시작했습니다. 6회 말 현재 삼성이 한화에 6대 0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키움 대 두산의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4회 말이고요. 두산이 6대 3으로 석점차 키움에 리드하고 있습니다. NC와 롯데 경기도 진행 중인데요. 6회 말이고요. NC가 롯데 3대 0으로 앞서 있습니다. 유럽 축구선수권 유로 2020에서 탈락 위기에 몰렸던 덴마크가 극적으로 16강에 진출했습니다. 예선 첫 경기에서 주전 미드필더 에릭센이 심정지로 쓰러진 뒤 무기력하게 2연패를 당했던 덴마크는 러시아와의 예선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4대 1의 대승을 거두고 조 2위에 올라 17년 만에 16강에 오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자, 같은 조의 우승 후보 벨기에도 핀란드를 2대 0으로 이기고 3전 전승 조 1위로 16강 무대를 밟았고, 네덜란드도 북마케도니아를 3대 1로 꺾고 3연승 조 선두로 16강 티켓을 획득했습니다. 한국 여자 프로골프 KLPGA 투어에서 올해만 5승을 기록한 박민지가 여자 골프 세계 랭킹에서 지난주보다 3계단 오른 19위에 올랐습니다. 고진영, 박인비가 1, 2위고요. 김세영은 3위에서 4위로 한 계단 밀렸습니다. 미 LPGA 투어 마이어 클래식에서 우승한 미국의 넬리 코다가 4위에서 3위로 올라섰고요. 10위 내 한국 선수는 고진영, 박인비, 김세영 외에 또 김효주가 8위에 자리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스타 스테픈 커리가 2020 도쿄올림픽에 불참한다고 애슬레틱의 샴스 카라니아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커리와 달리 브루클린 네츠의 케빈 듀란트와 제임스 하든은 올림픽 참가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스포츠. No problem. 화요일 저녁에는 이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정 PD와 김 기자. 네, 정현호 KBS 스포츠 PD, 또 일간스포츠의 김재한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주일 만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그러니까요. 예. 저도 조금 꽤 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우리 네. 주말에 뭐 했나요? 즐겁게 보내셨나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데 네. 야 이게 지난주에도 말이죠. 네. 우리 김광현 선수와 류현진 선수가 같은 날 동반 등판한다. 네네.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하다 했어요. 근데 네네. 동반 우승이 이렇게 어려운 우승이 아니고 네, 동반 승리가 이렇게 어려운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들이 많아서 이번 주가 굉장히 기다려졌는지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도 동시 출격을 했죠. 볼티모어전에 류현진 선수가 먼저 나섰습니다. 7이닝 동안 삼진 4개 잡으면서 1피홈런 1자책으로 막으면서 승리를 챙겼죠. 이제 1회 1사 이후에 김현수 선수의 전 동료였던 트레니 맨시니에게 솔로 홈런만 허용한 것이 유일한 실점이었고 근데 사실 김광현 선수가 기록이 굉장히 비슷했습니다. 네. 애틀란타전에 선발 등판해서 탄 1실점 이것도 마찬가지로 3회 원아웃 이후에 아쿠냐 주니어에게 유일하게 솔로 홈런을 허용한 게 똑같이니까 솔로 홈런 하나만 실점을 했지만 김광현은 패전 류현진은 승리 투수가 됐으니까 좀 운명이 바뀌었죠. 네. 일단 류현진 선수 얘기를 계속 좀 해봐야겠는 게 네. 그래도 이게 몇 번 도전해서 6승을 지금 챙긴 겁니까? 4번째 도전 만에 6승을 거둔 거죠. 그렇죠. 네. 모처럼 이게 시속 150km 강속구를 던졌다면서요? 보통 류현진 선수가 140km 후반대를 좀 페스티벌 던지면 안 많이 좋을 던지잖아요. 때는 초중반까지 나올 때도 있었죠. 그렇죠. 그랬는데 마치 작정하고 던진 것 마냥. 그렇죠. 네, 류현진 선수가 이 볼티모어의 경기에서 아주 그 강속구가 페스티벌을 참 많이 던졌습니다. 네네. 1회에 트레이 맨시니한테 체인지업을 던졌다가 이게 정타로 홈런을 맞고 네. 이제 한 점을 내줬거든요. 네네. 그러고 나서 2회 이후에는 거의 완벽에 가까운 투구, 특히나 3회부터 7회까지는 안타를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6회에는 시속 151km까지 던졌고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트레이 맨시니를 상대로 했을 때 이제 그 투구가 이제 나왔고 7회 말 같은 경우에도 109째 마지막 공을 91.9마일 거의 한 150km대 정도의 초반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렇게 150km대 페스티벌을 던진 게 지난 2019년 9월에 샌프란시스코전 이후에 1년 9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좀 페스티벌 비율을 많이 늘리면서 네. 좀 이렇게 이제 투구를 했던 내용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었던 경기였고 네. 토론토도 사실 타선이 참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를 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 경기에서는 또 이 5회에 이 리스 맥과이어 2루타를 시작으로 해서 이후에 안타 볼넷 2루타 안타 이렇게 지금 계속 이제 맹타를 휘두르면서 대거 4득점으로 이 화답을 하면서 이제서야 이 류현진 선수 경기 터져졌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야, 잘 던졌나 봐요. 150km 전 상상이 잘 안 가는데 네네. 국내 무대에선 잘 안 나오는 키로수 아닙니까?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주로 불펜으로 나오는 이 조상우나 고우석 이런 선수들이 불펜에서 이제 150을 넘긴 경우는 있으나 네. 국내 선발이 150 이상을 던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그 최고 구속이 나온 적은 있으나 평균 구속이 이제 150 이상을 나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고 외국인 선수들 예. 정도에서만 좀 찾아볼 수가 있죠. 류현진 선수가 그 한국에 있을 때도 이렇게 빨랐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솔직히 그렇게 빠르게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다. 완급 조절과 네. 제구만으로도 충분했는데 류현진 선수도 가끔 위기가 오면은 이렇게 150에 가까운 좀 약간 패스트볼을 던지는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예. 얼마나 잘 던졌으면 말이죠. 동료들이 뭐 비디오 게임 보는 것 같았다 이랬다면서요. 네, 그렇죠. 뭐 포수인 리즈 맥과이어가 네. 사실 이 경기에서 류현진 선수랑 거의 1년 만에 이제 호흡을 처음 맞췄죠. 네. 경기 끝나고 나서 이 맥과이어가 이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곳을 공격하는 비디오 게임처럼 포수 입장에서 보니까 네, 그렇죠. 그렇게 또 여기 이제 던져 재밌고. 그러면 이게 팍 네, 그러니까. 여기 던져 팍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는 포수도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게임을 하듯이 재밌게 경기했다. 맞아요. 이런 이제 소감을 밝혔는데 뭐 저희가 지금 류현진 선수에 대해서 극찬을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지만은 류현진 선수 본인은 뭔가 좀 아쉬웠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던져놓고 그 체인지업이 맞아요. 전체적으로 좀 이 제구가 잘 되지 않았고 이게 잘 안 되니까 불펜 피칭까지도 자기가 준비를 했다고 해요. 그 정도로 굉장히 답답했고 네. 실제로 이날 경기에 던진 공 100개 중에서 직구가 43개, 컷 페스티벌 24개 반면에 체인지업은 17개에 불과했습니다. 네네. 평소에 좀 체인지업 비율이 조금 더 높은데 그 정도로가 류현진 선수가 조금 어느 정도 이제 본인의 현재 제 상황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체인지업 제구를 잡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걸 보면 또 본인은 잘 하고도 뭔가 지금 이 완벽을 더 완벽한 그런 투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어떤 흔적이 역력해 근데 보였습니다. 반대로 이게 류현진의 장기가 체인지업인데 이게 안 들어가도 다른 무기가 많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네. 들어간 데서 자기 무기를 봉인할 수는 없는 건데 그만큼 뭐 오늘 커브, 싱킹 페스티벌, 컷 페스티벌 다른 무기들을 통해서 이제 타자들을 상대하는 걸 보니까 역시 장점이 많은 선수구나 그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5승에서 6승까지 오는 길이 조금
뭐 쉽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이제 코를 뚫었으니까 다시 쫙 그냥 하이웨이로 갔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김광현 선수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게 실점은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류현진과 똑같았죠. 굉장히 일찍 강판됐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날 경기가 더블헤더였거든요. 이제 하루에 2경기 열린 더블헤더인데 올해 메이저리그는 더블헤더 경기는 7회까지밖에 진행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4회까지 던졌으니까 김광현 선수가 9회 기준으로 보면 6이닝, 7이닝 가까이 던진 거긴 해요. 반 이상 던진 거네요. 그렇죠. 그 심지어 이날 세이트루이스의 더블헤더 1차전에서는 웨인라이트가 완봉승을 거뒀기 때문에 불펜들이 굉장히 여유도 많았고 그 다음날 휴식일이었고 그렇죠. 여러 가지로 세인트루이스의 실트 감독이 불펜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도 팀 상행 때문에 이제 일찍 내렸다. 그러면서 주요 불펜들이 등판을 해야 했고 내일이 휴식일이었고 불펜 운영을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서 그랬다. 김광현은 잘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입지가 흔들린다든가 이런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도 경기 끝나고 나서 김광현 선수 본인이 또 그런 예상을 했었죠. 오늘은 선발 투수로 나섰다기보다는 첫 번째 불펜 투수로 생각하고 경기에 나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면은 뭔가 경기 전에 어떤 롤이 주어졌고 네. 그 롤을 어느 정도 자기 이제 목표치에 이제 맞게 이제 어느 정도 잘 해냈다. 또 만족한다. 이런 이야기를 좀 했던 걸 보면 뭐 본인은 어쨌든 어느 정도 이 패전 투수를 기록하긴 했지만 뭐 경기력 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뭐 나쁘지 않았다. 이렇게 그렇죠. 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네. 1실점하고 패전 투수 됐으면 뭐 혹시 1대0으로 끝났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날 0대1로 세인트루이스가 심지어 이날 7회까지 경기했다 했잖아요. 근데 6회 투아웃까지 안타도 못 쳤어요. 점수는 고사하고 이 정도로 약간 1차전에서는 9대1로 대승을 거뒀는데 꼭 그러고 나면 다음 경기는 안타를 좀 못 치고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김하성 선수도 최지만 선수 성적은 어땠나요? 네, 김하성 선수 지난 한 주 아주 뜨거웠습니다. 뜨거웠습니까? 네, 지난 20일에 특히 신시내티와의 경기 정말 대단했죠. 맞아요. 8회 말에 이 제대로 맞은 이 좌월 트롬포 네. 그러면서 이제 샌디에이고의 7대5 승리를 이끌었고 이 홈런 동영상이 지금 현재 조회수가 거의 200만 회를 역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너튜브의 사나이. 네, 이 미국 전역의 이 경기는 또 생중계가 됐고요. 또 이 경기 이제 홈런을 치고 나서 이 매니 마차도가 이제 제작했던 이 스웨그 체인 있죠. 그걸 또 이제 목에 건 그 모습도 상당히 그 현지에서 화제가 됐다고 맞아요. 해요. 뭐 김하성 선수의 또 그런 또 강남 스타일 댄스도 계속해서 지금 화제를 모으고 있고 이렇게 계속해서 좀 이렇게 떠오르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 LA 다저스와의 경기에서 이 경기 중에 네. 이 스타팅에 나왔는데 강습 타고 이제 손가락을 맞고 좀 부상 교체가 되는 맞습니다. 좀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제 강습 타구가 이제 시속 156km였다고 하는데 빠르죠. 상당히 빠른 공이었죠. 네.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래도 타구에 맞은 뒤에 곧장 또 연결 플레이를 해서 아웃을 또 잡았어요. 맞아요. 예, 그런 것으로 보면은 그렇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최지만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일에 시애틀과의 경기에서 5타수 무안타 좀 부진했죠. 오늘 경기에서는 4타수 1안타. 최근에 이 최지만 선수의 부진과 맞물려서 템파베이도 지금 6연패 늪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한동안 연승 행진을 계속 이어가다가 지금 또 연패의 늪에 빠져 있는 이 상황에서 최지만 선수도 지금 타율이 2할 7푼 3리 조금은 주춤한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양현종 선수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결국 마이너리그로 내려갔는데 지명할당 이제 조치가 나왔죠. 이게 뭐냐면은 쉽게 말해서 네. 이 텍사스 우리 팀에서는 메이저 계약으로는 양현종을 안 쓰겠다 이런 뜻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른 팀에서 이 메이저 계약으로 쓰고 싶으면 언제든 데려가도 좋다라는 것이 이제 지명할당이라 보시면 되는데 네. 7일 동안 다른 팀에서 이제 웨이버 클레임이라 그래서 영입 의사를 표명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다른 팀이 영입 의사를 표명했다. 그 다른 팀과 메이저 계약이든 마이너 계약이든 새로 협상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 7일 동안 다른 팀에서 영입 의사가 없다. 그러면은 양현종 선수는 마이너 계약을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아예 방출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물론 트레이드가 된다든가 다시 로스터로 복귀하는 희귀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은 이제 마이너로 내려가거나 방출되거나 하기 때문에 결국 양현종 선수도 트리플 A로 내려가는 조치를 받아들이게 됐죠. 받아들이게 됐군요. 네. 그래도 뭐 메이저리그 다시 도전하지 않겠습니까? 네, 뭐 본인도 그런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받아들이고 마이너리그로 이제 곧장 내려가는 것 같고요. 네. 그 마이너리그 행이 이제 결정되고 나서 하루 만인 어제 이 오클라호마 시티 다저스와의 경기에서도 선발 등판해서 3과 3분의 2이닝 3탈3진 2실점. 네. 2실점이 또 홈런 2개였다는 점이 조금은 좀 아쉬웠는데요. 이 양현종 선수가 또 앞으로 또 이제 빅리그로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텍사스의 크리스 우드워드 감독도 조금 더 마이너리그에서 감각을 회복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 이런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6월, 7월 이 여름에 양현종 선수 조금 더 마이너리그에서 분발했으면 하는 네. 그런 바람입니다. 네. 마이너리그 또 야구 대표팀 얘기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네.
박효준이라는 선수 이름을 제가 듣게 됐어요. 아, 네, 그렇죠. 어떤 선수입니까? 마이너리그에서 맹활약하고 있어요. 지금 어제 끝내기 홈런을 치기도 했고 현재까지 트리플 A 리그에서 타율 전체 2위, 출루율과 장타율 그리고 OPS는 1위. 를 기록하고 있고 주로 유격수랑 이루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이 선수가 약간 장타력이 좀 아쉽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벌써 홈런 6개까지 치면서 장타력도 지금 증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서 혹시 이게 이번 올림픽 대표에 선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얘기도 있었는데 대표팀에서는 탈락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박효준 선수 인터뷰가 못하고 못 뽑히는 것보다는 잘하고 못 뽑히는 게 낫다. 이런 면에 약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내 할 걸 하면 된다. 여기서 말하는 더 중요한 목표라는 건 아마도 메이저리그 승격을 그렇죠. 예, 꿈꾸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뭐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박효준 어떤 일단 선수입니까? 박효준 선수가 빅리그에 콜업이 되는 그런 여부가 이제 언제일지를 떠나서 네. 이 선수의 도전만큼은 저는 굉장히 참 높이 사고 싶은 게 네. 보통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면은 뭐 중간에 뭐 트리플 A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제 그런 경우들을 보통 이제 과정을 밟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 박효준 선수는 2015년에 야탑고를 졸업하고 나서 양키스와 약 한 14억 원. 그러니까 비교적 메이저리그에서는 좀 헐값이죠. 맞아요. 예, 네. 그런 어떤 계약을 했고 루키리그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루키리그 싱글 A부터 차곡차곡 이 커리어를 쌓으면서 지금 올해 초에 메이저리그 이제 스프링 캠프에 초청을 받고 지금 또 이렇게 기회를 만들어가는 중인데 네. 이런 어떤 과정이 워낙 또 이제 길었고요. 또 계속해서 지금 뭔가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콜업이 된다면은 네.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스토리다. 사실 네, 이 생각이 선수가 그 김하성 선수의 1년 후배예요. 그렇습니까? 1년 후배인데 예. 그 당시만 해도 김하성보다 훨씬 더 유망주일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었을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김하성 선수가 KBO 리그를 거쳐서 메이저리그에 성공했다면은 박효준 선수는 메이저리그 직행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밑바닥에도 올라오는 그런 좋은 롤모델이 되었으면 하는 또 바람도 생깁니다. 네, 박효준 이름 석자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자 여러분들께 잠시 호우 경보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비가 많이 오나 봐요. 오후 8시 40분 기준입니다. 전남 구례군 지역에 호우 경보가 발효됐습니다. 해당 지역에 계신 분들 피해 없도록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고 계속해서 재난재해 소식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보보다 경보가 훨씬 위험한 건데 지금 비 피해 없도록 잘 피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야구 얘기 계속 넘어가 보죠. 일본 출신 메이저리거 오타니 선수 네.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수는 투수입니까 타자입니까? 이쯤 되면 근데 타자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이제 등판하기 전날 홈런을 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승리 투수가 됐어요. 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네. 그 다음날 홈런 2개 칩니다. 네. 그 다음날 홈런 칩니다. 네. 그 다음날 또 쳤어요. 네. 일주일 동안 홈런 6개 쳤습니다. 2주의 선수로 선정됐는데 승리는 1승이지만 홈런이 6개였어요. 네. 이쯤 되면 저는 타자라고 예. 공 잘 던지는 타자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박태원 아나운서가 저한테 자주 물어보셔가지고 네. 저는 이번 주에 이 답은 저는 타자라고. 그렇죠. 네, 좀 이렇게 바뀔 줄 알았다니까요. 네. 아니 심지어 네. 이 MVP 뭐 홈런 그렇죠. 타이틀도 지금 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올스타전에서는 뭐 홈런 더비도 나간다. 네, 홈런 더비 나간다고 오늘 또 공식적으로 또 SNS에 적었죠. 네네. 예, 홈런 더비에 출전한다는 사실을 알리게 돼서 흥분된다. 뭐, 네, 콜로라도에서 만나자. 예. 네, 뭐 이런 또 이야기를 이제 했는데 이 오타니 선수가 참 하여튼 여러 가지로 이 메이저리그에서는 네. 참 예. 많은 이 화제거리를 모으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올 시즌만큼은 또 특히 메이저리그라고 그래서 또 영어식으로 직역하신 줄 알고 네. 흥분하다. 우리도 모두 흥분하다. 이야기로 주간 MLB 모두 마무리하고요. 올림픽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잠시 쉬었다 오겠습니다. 감동의 순간을 즐기는 시간 스포츠 박태원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떠한 스포츠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정 PD와 김 기자,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스포츠 김재한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리포트 이어드리겠습니다. 올림픽이 이제 얼마나 남았죠? 한 달이 남았나요? 한 달도 남지 않았죠. 23일 개막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일이 되고 나면은 딱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한 달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그 뭐 중계진이랄지 선수단은 언제 출국합니까?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개막에 거의 맞춰가지고 18일 언저리 출국을 하게 되겠고요. 예. 선수들은 그보다 좀 일찍 가서 네. 준비를 하게 되겠죠. 네. 오늘은 이제
골프 얘기를 좀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남자 골프 출전 선수 2명이 확정이 됐네요. 네, 어제 남자 골프 세계 랭킹이 발표가 됐죠. US 오픈 골프 대회가 끝나고 나서 이 발표된 세계 랭킹을 통해서 도쿄올림픽에 나설 이 선수 60명이 어제 확정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명이 나서고요. 세계 랭킹 26위의 임성재 선수 그리고 49위의 김시우 선수가 이 도쿄올림픽 남자 골프 출전 자격을 확보를 하면서 이 도쿄행에 이제 비행기에 이제 몸을 싣게 됩니다. 세계 랭킹 60위 이내면 참가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세계 랭킹을 이제 기준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세계 탑 10에 8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제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있다면은 또 차순위에 있는 뭐 그런 국가나 뭐 선수들이 이제 기회를 얻게 되는 거죠. 네. 어쨌든 뭐 세계 랭킹을 떠나서 임성재, 김시우, PGA 투어의 스타 우승 여러 번 해본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네. 여자 골프 랭킹은 아까 제가 단신에서 잠깐 전해드렸는데 일단 여자 대표팀 선수 몇 명이 될지 아직 모르는 거죠. 여자 대표팀은 일단 세계 랭킹 15위 안에 그러니까 4명 이상 든 국가는 그러니까 최대 4명까지 출전할 수 있는데 네. 현재로서는 우리나라가 그 4명 쿼터를 그대로 지킬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현재 세계 8위, 그러니까 마지노선인 이 네 번째인 김효주 선수가 현재 세계 랭킹 8위이기 때문에 네. 이번 주에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이 물론 메이저 대회라서 좀 세계 랭킹 포인트가 높기는 합니다만은 이게 8위에서 뭐 이렇게 곧장 이렇게 15위 아래로 내려갈 확률은 현재로서는 극히 낮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김효주 선수 그 경기력이라면 그 떨어질 수가 그렇죠. 없어요 지금. 그렇죠. 워낙 오늘 샷이 좋습니다. 올림픽 또 이슈 또 재미난 얘기 있나요? 그러니까 이 트랜스젠더 선수가 이번에 뉴질랜드 역도 선수가 출전한다고 해요. 네. 이 로레르 허버드라는 선수인데 저는 보면서 일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남자 중학생과 여자 국가대표가 같이 연습 경기를 할 정도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이제 경기력이 굉장히 차이가 나는데 이런 선수들이 성전환에서도 올림픽에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앞으로 다른 종목에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도 조금 되면서 반대로 메달을 노리고 이렇게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좀 되더라고요. 뭐 성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는 뭐 젠더 이슈는 일단 접어두고 일단 스포츠는 굉장히 피지컬이 중요하거든요. 많은 좌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남자의 신체를 갖고 태어난 사람이 자기 성 정체성이 여자라 그래서 젠더를 옮겼다. 그렇죠. 그리고 여성으로 출전을 한다. 이게 과연 페어한 겁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게 이게 불공평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마냥 공평하지도 않은 굉장히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가 2017년부터 뉴질랜드 국가대표로 활약했다고 해요. 2015년에 성전환 수수 2013년에 했고 네. 이제 2015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성전환 선수의 올림픽 출전을 그때 허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2017년부터 활약을 하면서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그 해에 2등했습니다. 이게 성전환 선수 최초의 이제 세계 선수권 메달이라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번 대회에서 이 선수가 과연 좀 어떤 성적을 낼지 여러 가지 화제를 모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남은 시간은 우리나라의 효자 종목 태권도에 대해서 조금 깊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일단 메달이 몇 개 걸렸죠? 남녀 4체급씩 8개 메달이 걸려있는데 우리나라는 총 남녀 3체급씩 6개 체급에 출전하고요. 네. 남자는 장준, 이대훈, 인교돈, 여자는 심재영, 이아름, 이다빈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이 8개 금메달인데 우리나라는 6체급이 나간 거예요. 네. 더 나갈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그러니까 독주를 막기 위해서 원래 이 제한이 있었죠. 맞습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제 2개씩 이제 과거에 그렇게 이제 제한이 지금도 많이 걸렸었고. 늘어난 거죠.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많이 상향 평준화가 된 그런 부분도 이제 반영이 됐고요. 네. 저는 뭐 아까 출전 선수들 이름 딱 들어보니까 이대훈 선수. 그렇죠. 이 딱 태권도 들어오네요. 그 자체죠. 우리나라 그렇죠. 태권도에. 네. 저는 이제 이대훈 선수를 예전에 한번 만나봤을 때 태권도를 잘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태권도의 인기를 높이고 태권도를 널리 알리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고방식 자체 굉장히 좀 대단한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리오올림픽이 열렸을 때 상대방한테 8강전에서 지고 나서 상대방인 아부가우시에 손을 들어주는 굉장히 좀 멋있는 선수로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얼굴도 잘생기고 세상은 역시 불공평합니다. 불공평하다니. 이대훈 선수도 분명히 부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게 말이에요. 어쨌든 이대훈 선수가
그동안에 뭐 할 건 다 했거든요. 맞아요. 아시안 게임, 세계 선수권, 아시아 선수권 다 땄는데 올림픽 금메달이 딱 없어요. 하나 없죠. 예. 그러니까 그동안 올림픽 2번 나갔는데 전부 그러니까 은메달, 동메달 이렇게 땄거든요.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마지막 올림픽 도전이 될 수 있는데 여기서 과연 커리어 그랜드슬램 따낼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아주 그 전망이 밝습니다. 네. 네. 남자부 58kg급 장준 선수 어떻습니까? 이 선수가 이제 대표팀의 막내인데 고등학생 때 월드 그랑프리에서 최연소로 우승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9년에는 월드 그랑프리에서 세계 선수권까지 싹쓸이하면서 1년 만에 세계를 평정하고 지금도 세계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네. 이대훈과 더불어서 굉장히 메달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자부 세체급 중에 네. 한 선수는 또 누군가요? 네, 80kg 초과급의 임교돈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는 뭐 3회전의 승부사라고 이제 그렇게 또 많이 또 이제 별칭을 이제 붙이지만 이 선수가 또 스토리가 있습니다. 네. 과거에 2014년에 이 혈액암의 일종의 림프종 2기 진단을 받았거든요. 그거 어려운 병인데. 네, 이것을 이겨내고 이제 5년 동안 투병 끝에 지난 2019년에 완치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때 이제 올림픽 랭킹 2등을 유지하면서 이제 올림픽까지 이제 나서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는데 참 이번에 이 또 하나 이제 인생 스토리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갖고 현재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스토리는 진짜 몰랐고요. 임교돈 선수. 네. 맞습니다. 이름 석자 또 마음속에 팍 여기 예, 심어놔야 됩니다. 네. 이 감동의 드라마가 벌써부터 막 설레는데 좀 응원의 메시지 한마디씩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한번 이게 1년 동안 운동을 한다고 해서 재활을 안 하고 치료를 못 하고 있다가 더 커진 경우거든요. 이번에는 성적도 중요하지만 몸을 좀 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자부 선수들도 간략히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여자부의 49kg급의 심재영 선수, 또 네. 57kg급의 이아름 선수, 또 67kg 초과급의 이다빈 선수가 나섰는데요. 특히나 49kg급의 심재영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 산발전에서 지난 리우 올림픽 때 금메달리스트였죠. 김소희 선수를 제치고 그러네. 이번에 선발이 돼서 김소희 선수 이름이 없네 지금. 그렇죠.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대를 모으고 있고요. 또 이 선수가 2019년 세계 선수권 대회 46kg급에서 우승을 한 전력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또 이번 대회에서 가장 기대를 모으는 메달 후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도전하는 태권도의 6개 금메달 중에서 네. 총 금메달은 몇 개 정도 딸 것 같나요? 미국에 있는 그레이스 노트는 금메달 2개, 은메달 3개를 전망했는데 남자부에서는 이대훈과 장준 선수에게 좀 기대를 하고 있고 네. 여자부에서는 말씀드렸던 심재영 선수의 금메달을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 기자도 마찬가지인가요? 저도 뭐 한 2개, 3개 정도. 왜냐하면은 워낙에 지금 태권도가 이 상향 평준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워낙에 지금 맞아요. 거센 그런 어떤 도전을 받고 있는 만큼 또 그런 만큼 또 선수들도 물론 준비를 잘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네. 저는 6개 중에서 3개. 네, 3개에서 조금 더 하나 더 한다면 4개까지 한번 좀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또 우리 유튜브로 청취하고 계신 유튜브 청취자께서 정현호 PD님께서 입으신 맨투맨 곰돌이 귀여워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예,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끝나기 전에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릴 말씀 너무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그러니까요. 이 소식 끝으로 이번 주 정 PD와 김 기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호 KBS 스포츠 PD, 일간 스포츠 김재한 기자, 잘생긴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녁 8시 30분입니다. 박태원의 스포츠.